안녕하세요. 동물을 사랑하는 이영준 약사입니다. 오늘은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으로 불리는 쿠싱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아드레노 콜티시즘이라고 하는 병명에 대한 정의는 체내에서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만성적으로 과도하게 생성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경우 뇌하수체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을 분비해 신장 위에 위치하고 있는 부신을 자극하는데요. 자극을 받은 부신은 체내에서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는 필수적인 당질 코르티코이드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어떠한 문제가 생겨 뇌하수체에 HCTH라고 하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거나 또는 치료를 위해 당질 코르티코이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테로이드 약물을 장기간 투약한 경우에 쿠싱 증후군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쿠싱 증후군 임상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쿠싱 증후군의 치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원인의 유형에 따라 종양 제거와 같은 외과적인 수술이 실시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개의 쿠싱 증후군 치료는 비수술요법을 따릅니다. 미토테인, 케토코나졸, L-디프레닐, 셀레글라인, 트릴로스탄 등의 개의 쿠싱 증후군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몇 가지 경구약들이 있는데 그중 트릴로스탄이라고 하는 성분의 약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트릴로스탄은 스테로이드 골격을 가진 합성 스테로이드 유사체로서 2001년 영국에서 개의 뇌하수체 의존성 및 부신 의존성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성분입니다. 트릴로스탄은 경쟁적 효소 억제제로서 작용하는데 트릴로스탄이 억제한 요소는 바로 3β-HSD입니다. 3β-HSD 효소는 스테로이드 합성 이곳저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레스테롤에서부터 코르티솔이 합성되는 단계에서 꼭 필요한 효소이기 때문에 트릴로스탄은 치료 용량에서 투여하게 되면 코르티솔의 합성은 효과적으로 감소됩니다. 물론 3β-HSD가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협성에도 관여하긴 하지만 트릴로스탄의 표준적 치료 용량에서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합성에 크게 해를 입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부신피질 토리층이 트릴로스탄에 대해 덜 민감하거나 이 부위의 세포적 업테이크 방식이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트릴로스탄은 경구로 투여하며 빠르게 흡수가 되고 투약한 지 1시간 반 혹은 2시간 후에 혈중 최고 농도에 도달합니다. 투약한 지 18시간 후에는 혈중 농도가 기본 수치로 떨어지며 코르티솔 합성 억제 효과는 대략 20시간 미만 지속된다 보고되어 있고 간 대사를 받습니다. 다음은 트릴로스탄 투약 시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반드시 정확한 진단 후에 투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치료에 대한 뚜렷한 호전 양상이 없으면 재진단이 요구되며 투약량 증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인 개는 췌장염 위험이 증가되는데 이때 트릴로스탄 투여가 췌장염의 위험성까지 낮추지는 못하므로 이 사실에 대해 염두해둬야 합니다. 네 번째, 10살 이상의 노견들이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 진단을 받는데 다른 질환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간 질환이나 신장 장애가 있는 개는 사용하지 말 것을 원합니다. 다섯 번째, 트릴로스탄은 테스토스테론의 합성을 방해하고 항프로게스테론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임산부나 임신 예정인 여성은 이 약제를 취급하지 말 것을 원합니다. 만약 트릴로스탄에 노출되었을 경우 다량의 물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닦아내야 합니다. 또한 식욕부진, 무기력, 구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보호자는 즉시 트릴로스탄 급여를 중단하고 바로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의 쿠싱 증후군과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트릴로스탄을 복용시킬 경우 위에 열거한 주의사항 외에도 반려인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꼭 동물약국 약사 또는 수의사의 상담을 거쳐서 올바른 복용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